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연식 변경된 제네시스 G90입니다. 기존에는 롱휠 베이스에만 있었던 일렉트릭 슈퍼차저 옵션을 이제 전 파워트레인에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여러가지 편의사항의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거의 뭐 600만원 가까이 차량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자, 어떤 것들이 좀 변했기에 이렇게 차량 인상이 또 있었고 또 어떤 변화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의 변화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기존에 뭐 G90 모델과 동일합니다. 연식 변경 모델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게 두 줄의 이 스프라이트 무늬 이런 것들을 좀 일관되게 좀 가져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네시스 브랜드, 한눈에 봐도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임의 차량을 알게 하는 디자인 요소로까지 이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이 이제 21인치 휠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촘촘한 이러한 화려한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휠이 적용이 됐고요. 지금 외부 컬러는 매트 컬러가 좀 적용이 됐습니다. 무광의 매트 컬러가 좀 적용이 됐는데, 차량의 기본 가격은 9,500만원 대에서 이제 시작을 하긴 하지만 여러가지 옵션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도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차량입니다. 일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노멀 모델이고요. 이제 롱휠 베이스 모델은 좀 더 높은 차량의 출고가 이런 것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플래그십 모델답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이 뒤쪽의 라인은 상당히 좀 역동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이 이 안쪽으로 오히려 이제 감아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세단들에서는 좀 보기 힘든 독특한 디자인 요소를 이 차량의 후면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 제네시스 로고가 덧대어진 이 후면부를 봐도 전면부만큼이나 조금 더 차분한 인상, 좀 안정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이 디자인 개별적인 요소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화려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리어 스포일러처럼 내려오는 요 선이 깔끔하게 이제 리어 램프를 끝을 좀 마감을 시켜주면서 좀 더 정돈된 인상을 좀 받게 합니다. 화려한 디자인 요소를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네시스라든지 요즘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디자인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렉트릭 슈퍼차저라고 불리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번에는 일반 모델에서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 아래쪽에 48V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라고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48V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슈퍼차저의 용량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초반 가속력이라든지 좀 더 날렵해진 이런 가속 성능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차량의 뒤쪽에 무거운 배터리를 좀 추가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연식 변경이다 보니까 뭐 실내 공간의 뭐 디자인의 변화 이런 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편의사양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 실내 공간을 좀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들도 함께 좀 살펴보고요. 자, 차량의 측면에 보면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이 이제 문을 여는 버튼입니다. 따로 도어 여는 그 손잡이가 따로 없죠. 이 버튼을 열어서 문을 열고 차량 안쪽에서 또 닫는 버튼도 따로 있고요. 이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이제 안마 기능 버튼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다양한 시트 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도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나 시트의 각도, 그리고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뭐 앉아봤을 때 시트의 착자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러운 고급 소재의 가죽과 함께 뭐 허리나 머리를 잘 받쳐주는 이런 시트 구성도 상당히 편안한 이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패키지가 이제 실내에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도어 측면을 보면은 이렇게 각진 형태의 로고가 들어있는 우드 패널도 더해져 있는데요. 이것들도 이제 옵션으로 추가된 사양입니다. 가격이 550만원이고요. 그리고 이 우드 패널이 덧대어지는 이 실내 구성도 이제 옵션가가 1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퍼블릭 패키지를 좀 추가하게 되면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실내 편의 기능들이 좀 더해지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것의 가격도 85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뱅앤올룹스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는데요. 뱅앤올룹스 사운드 시스템의 옵션가는 한 400만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썬루프의 옵션가는 200만원이고요. 지금 열관 이러한 옵션 가격들만 해도 뭐 가뿐하게 지금 한 2천만원 가까이 되죠. 실내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전면부 계기판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화면들 모두 다 디지털 화면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 스티어링 휠의 조작 버튼들의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의 계기판의 구성을 좀 달리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강현실 화면도 이렇게 띄울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 이쪽에 위치해 있고, 이 주요 메뉴들은 이제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요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요 메뉴들을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좌우로 이렇게 스크롤해서 정보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 정보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화면의 구성도 뭐 기존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멜론 같은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시트 부분인데요. 시트를 모두 이제 운전석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열, 가장 뭐 사장님 시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 2열 우측 시트는 휴식 모드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을 보기 위한 조금 더 발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이런 시트 구성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도 이쪽에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네, 모든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뒷좌석 문을 닫는 기능까지도 이제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쪽에 버튼을 눌러서 문을 자동으로, 모든 문을 다 자동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단 여는 기능은 이제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열 수가 있고요. 닫을 때도 이제 버튼을 눌러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카투홈 기능이라든지 카페 같은 기능들도 모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터치패드 형태의 공장치 화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이얼 형태의 이러한 기어 셀렉터도 볼 수가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은 이 다이얼을 통해서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의 기능은 이제 이쪽에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온풍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잘 설정이 되어 있고요. 차량의 주변을 아주 확인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큰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주변을 확인하고 운전하는 게 굉장히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아래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도어를 닫는 버튼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문을 살짝 열 수도 있고요. 나머지 더 열 때는 이제 손으로 밀어야 되고요. 이렇게 민 상태에서는 버튼을 닫을 때 이 버튼을 눌러서 닫게 됩니다. 뭐 이 버튼을 눌러다 닫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문이 열렸을 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센터 콘솔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닫으시면 더 편하게 닫으실 수가 있겠죠. G90의 백미는 역시나 2열 좌석이겠죠. 정말 넓은 형태의 이 시트 구성, 편안한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롱휠베이스 모델이 아니지만 역시나 뭐 앉아서 이동하는데 정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인승 시트 모델이고요. 이 4인승 시트의 옵션가도 350만원 정도 합니다. 기본은 이제 5인 시트가 제공이 되고요. 2열도요. 그리고 차량의 시트 뒤쪽에 보면은 영상을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들도 각자 다 조수석 앞쪽에 2열 시트 앞쪽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이쪽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켜지고요. 뭐 메뉴를 이제 다이얼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냥 터치패드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골프 정보라든지 부동산 정보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주변 지도상에 나오는 이런 것들, 부동산 정보들도 뒷좌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시트, 특히나 이제 조수석 뒤쪽에 있는 이 시트는 발을 아주 편하게 뻗을 수 있도록 이 시트의 형태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 레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트의 형태가 이제 편안하게 바뀌게 됩니다. 발받침대도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이 커버가 씌워진 이 발받침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의 쿠션이 굉장히 좀 부드럽기 때문에요. 완전히 이제 발을 펴고 눕기 좋은 이러한 형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형태의 이 시트 구성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뒤쪽에 펴져 있는 시트에 좀 앉아봤는데요. 역시나 굉장히 편안한 각도로 지금 쉴 수가 있는 형태로 마련이 되네요. 특히나 이제 헤드레스트에 이 부드러운 쿠션이 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 머리를 편안하게 기댈 수 있어서 더 이 편안한 자세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고무장치 컨트롤 버튼이 있는데요.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바람의 세기, 온도 이런 것들 모두 다 터치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 기능도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각 부위별로 상당히 꼼꼼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메뉴들이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동 시간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썬루프의 햇빛 가리개를 열고 닫는 기능, 이런 조명 기능들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명의 밝기 같은 것들도, 색 온도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G90다운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2열 공간에서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어를 열고 닫는 버튼들도 1열과 마찬가지로 쪽에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제 UV 살균 기능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 같은 것들 살균할 수도 있는 기능도 있고요. USB 포트와 이어폰 잭들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 패드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뭐 아쉽게도 냉장 기능이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만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형 G90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그 컨슈머 인사이트의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20, 30대 구매층이 많이 줄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많이 줄고, 오히려 50대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좀 늘었다라는 좀 내용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그런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좀 큰 세단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조금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역시나 양극화 현상이 계속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국내 제조사가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수입 제조사가 가져갈 것이냐, 요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네시스 G90도 이번에 연식 변경을 통해서 상업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은요, 일렉트릭 슈퍼차저라고 불리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모든 전 트림에서 이제 선택 가능할 수 있게 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체험을 해봐도 지금 저속 구간에서 확실히 이 가속했을 때 반응이 조금 더 예리하게 살아나는 것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기 모터의 힘이 직접적으로 차량의 동력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이 슈퍼차저 용량이 좀 대용량이 됐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속을 해 나갈 때 이 슈퍼차저를 돌려야 될 전력도 넉넉하고, 또 차량을 구동시키는 이 엔진의 힘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좀 저속 구간에서의 가속감, 이런 것들을 좀 더 살리는 기능적인 부분이 이제 전 트림에서 선택 가능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도 옵션가를 추가로 이제 지급을 해야지 장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3.5L 엔진 차량과 3.5 터보 일렉트릭 슈퍼차저, 이 두 가지로 이제 파워트레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연비가 이렇게 극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연비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없는 차량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제가 주행하면서 연비를 봐도 연비가 크게 개선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만한 이런 수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중속, 저속 영역에서의 가속을 위한 이런 주행성의 개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좀 엔진의 정숙성도 챙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내에서의 소음도 낮춰주는 기능, 이런 점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비 수치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자,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도 이제 기본 적용이 되고 있죠.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은 이 차량의 승차감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EQS SUV 시승하면서 벤츠의 이 에어 서스펜션의 기능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했었는데요. G90, 제네시스 G90에 탑재된 이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도 정말 좋은 승차감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주행 상황에, 노면 상황에 따라서 차량의 정고를 높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앞쪽에 가속 방지턱을 감지하는 경우에는 서스펜션의 강도를 좀 달리하면서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고속 주행 시에는 좀 더 단단한 승차감으로 만들면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역시나 승차감이 굉장히 중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에어 서스펜션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차량의 후륜 조향 시스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도 자체가 벤츠의 다른 플래그십 세단에 비해서는 각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길이의 차량을 조향하는 데는 정말 문제없이 조향하고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각도까지 후륜이 조향되기 때문에 이 좁은 골목길 주행할 때, 또 주차 시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차선을 변경할 때 같은 방향으로 이제 뒷바퀴가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조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차선 변경에서도 부드러운 차선 변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요소도 될 수가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후륜 조향 시스템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차량의 조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의 조향이 주행 중에 갑자기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향이 되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 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 조향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고요. 항상 이 중립 위치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틀어진 상태로 주행을 한다든가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최고 기아인 만큼 굉장히 조용하게, 그리고 노면을 미끄러지듯이 이런 주행하는 주행 질감도 굉장히 좀 뛰어나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해서 물론 이제 가속했을 때 반응이 조금 더 예리해지는 부분이 있고,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가상의 사운드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주행을 지향하는 차량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한 템포 좀 여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대한민국의 50, 60대 구매자들이 선호할 만한 좀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노면이 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걸러주고 있고요. 특히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의 모습은 정말 깔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네시스 G90은 확실히 이 G90이라는 플래그십 기함에 맞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요, 요즘에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 플래그십 모델들과 좀 비교했을 때 차량의 내부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들이 있죠. 물론 기능적인 부분은 충실히 잘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화려함보다는 역시나 좀 안정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0만 원을 주고 일렉트릭 슈퍼차저라고 불리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차를 구매하는 그 소비자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구매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연비를 그렇게 중시하는, 기름값에 그렇게 크게 차량의 운행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소비자층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비적인 측면보다는 성능이라든지 주행성에 있어서 좀 개선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보도자료상에 나와 있는 이 기본 모델 가격만으로 이제 차량의 가격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좀 쓸만한 옵션들을 좀 선택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옵션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억 2천에서 1억 3천까지도 차량의 가격이 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억 미만의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접근하시기에는 옵션이 상당히 좀 다양한 점, 선택할 옵션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토스 원선웅이었고요. 더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